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것과 같이 임영웅 씨의 TV조선 이 TV쇼 바로 임영웅 101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 11월 10일 방송이 됐는데 영웅시대 팬들을 비롯해서 영웅시대는 아니지만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를 보기 위해서 TV 앞에 앉았을 겁니다. 과연 임영웅 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 방송 직후 과연 언론들은 어떤 평을 내놨는지,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방송 다음날 다들 방송 리뷰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임영웅 씨가 신곡을 발표할 때 자작곡까지 발표를 한다는 총 2곡의 신곡을 소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노래 어떤 노래가 될지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 TV쇼 풀네임을 말씀드리면 I'm Here로 임영웅 101, 설렘으로 다시 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그냥 줄여서 임영웅 101로 할게요. 1, 2부로 나눠서 방송됐는데 1부는 10시 10분부터 11시 13분까지 방송돼서 평균 시청률 6.3%였고요. 2부는 11시 14분부터 12시 40분 자정을 훌쩍 넘겼죠. 총 4.5%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6.3%의 시청률 굉장히 높습니다. 드라마를 제외하고 이날 방송된 모든 예능 프로그램 통틀어서 가장 높은 시청률이었고요. 당연히 관련 기사가 쏟아졌겠죠. 임영웅 101,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e로의 준비 과정과 현장의 열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공연을 갔다 오시고 공연 리뷰도 했었죠. 공연 내용은 아니까 그 뒷얘기, 이런 공연을 준비하면서 임영웅 씨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먼저 임영웅 씨의 말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임영웅 씨의 콘서트 개최 소감은 뭐였을까요? 오랜만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 예전에는 모든 지역을 매주 다녔는데 콘서트를 통해 지방을 다니니 예전 생각도 많이 났다. 그때 마음과는 다를 것이 없다. 내가 찾아가는 그곳의 모든 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고 오려고 했다. 그 마음은 예전과 다를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영웅 씨가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리지 않은 그 시절엔 사실 행사가 더 큰 활동이었어요. 방송 출연 기회도 많지 않았고 전국에서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바리바리 짐을 싸서 옮겨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스타덤에 오른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전국을 돌며 팬들과 가까이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콘서트는 그런 기회였다. 그러기 위해서 개최를 했다는 소감입니다. 자, 그러면서 콘서트를 준비하는 임영웅 씨의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실제 임영웅 씨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려고 안무팀과 안무호흡을 맞추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런데 참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은 보면서 너무 즐겁지만 노래 한 곡 부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노래를 어떤 풍으로, 어떠한 창법으로, 또 어느 지점에 힘을 주어 부를지 곡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데 그 과정에 몸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무팀과 함께 안무를 맞춰보면서 합주하는 상황이었다.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너무 걱정이 됐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충이 있었다고 토로했고요. 하지만 숱한 연습 끝에 안무팀과 이 스태프로부터 춤이 늘었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신을 향해 열광하는 팬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인 시절을 되돌아보기도 했는데요. 신인 때는 사람들이 제 능력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지만 쉽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전쟁 같은 시기를 보냈다. 전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고 좋더라고요. 전쟁 같은 시기. 이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임영웅 씨에게는 하루하루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어서 그때는 비상구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크게 노래하면 민폐가 될까봐 비상구 쪽에서 노래를 많이 했다. 마음 놓고 노래를 부를 공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임영웅 씨가 어딘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앵콜을 외치고 또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겠죠. 근데 이 시기엔 노래만 불러도 누구야? 누가 이렇게 떠들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길을 걸어왔기에 지금의 임영웅이 있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팬들의 모습을 보며 인생을 노래하고 싶다는 과거의 다짐과 함께 추억을 다시 되새기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물고기 뮤직의 대표님과 만났던 과거도 회상했습니다. 2014년, 2015년쯤에 대표님을 만났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영웅이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멋진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것 같다. 그때 대표님이 우리 노래를 들어주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임영웅 씨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서, 이런 울림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가수인 것 같다고 감사함을 전했고요. 자, 무엇보다 임영웅 씨가 가장 강조한 건 제가 볼 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팬들과의 만남, 이 영웅시대 분들과의 만남에서 느껴지는 전율과 그 감동인 거죠. 그래서 첫 공연 무대에 오르기 전 임영웅 씨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왜죠?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 임영웅 씨 가수의 인생에서, 아니 인생 통틀어서 첫 전국 투어였잖아요. 그러니 그 무대에 오르는 그 순간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런 과정을 거친 임영웅 씨의 진심은 무엇이었을지 방송 말미에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뎌진다고 한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늘 설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설렜으면 한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일기 속에, 사진첩 속에 고이 간직할 거다. 여러분이 저를 잊어도 저는 영웅시대라는 사진첩을 늘 열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임영웅은 여러분과 함께하면 늘 설렌다. 언제든 제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팬들을 위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설렌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보통 설렌다는 표현은 너무너무 기쁠 때, 가장 많이 쓸 때는 연애를 시작할 때죠.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사람과 너무 만나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만나는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설렌다는 표현에 딱 적합할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임영웅 씨는 계속 간직을 하고 있고 언제든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전체 임영웅 씨의 말 중에서도 올데스타의 가장 눈에 띈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신곡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했던 노래여도 편곡을 달리해서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한다. 음원에 익숙해져 있고 음원 느낌을 듣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관객과 소통하는 느낌을 좋아한다. 음원 길이를 늘리거나 편곡을 했다. 자, 왜 올데스타 눈에 이게 띄었을지 말씀을 드리면요. 공연 많이 했죠. 많은 관객들을 만났고. 사실 가수들 중에 똑같은 레퍼토리를 매 무대마다 반복하는 가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이 다르고 보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같은 거 보여줘도 뭐 잘 모르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팬들은 알아요. 처음에는 아유 우리 예쁜 땡땡이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 가수들에 대해서 조금씩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임영웅 씨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임영웅 씨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걸 첫손에 꼽고 싶어요. 당연히 팬들과 교감을 잘하고 팬들을 위한다 이게 있는데 그냥 내가 마음으로 저는 팬들이 좋아요, 팬들을 보면 설레요, 팬들을 위해서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가수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걸 끊임없이 변주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 그럼 임영웅 101이 끝난 후 언론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사 매거진, 가수 임영웅 단독 콘서트 위에 흘린 피땀 눈물. 이 피땀 눈물 뭔지 아세요? 방탄소년단의 대표곡이죠. 피땀 눈물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뭐 멜로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땀은 정말 많이 흘렸겠죠.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그 감동 속에 눈물도 흘릴 텐데 정말 왜 피나는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긴 시간, 그 수많은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영웅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가 이번 임영웅 101에 담겼고 그게 이 제목 콘서트 위에 흘린 피땀 눈물이라는 제목에 함축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국제뉴스. 임영웅 단독 콘서트에서 팬바보 면모의 감동 물결. 팬바보. 임영웅 씨가 어찌 보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언제 어딜 가도 영웅시대를 외치고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잖아요. 사실 이번 임영웅 101도 본인이 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팬 서비스 차원의 컨텐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팬 바보라는 이 키워드를 쓴 이 기사가 눈에 띄었고요. 다음 마이데일리. 노래 불러서 행복하다는 임영웅. 그가 뜨면 시청률 숫자부터 달라진다. 시청률 숫자. 전 이 부분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맞아요. 임영웅 씨가 들어가면은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시청률 쭉쭉 오르죠. 이 임영웅 10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시청률 6.3%. 자정을 넘겨서도 4.5%였습니다. 6.5%는 그날 당일 TV조선에 방송된 프로그램 통틀어서 최고 시청률이었고 예능도 통틀어서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뉴스엔입니다. 임영웅, 우리는 변함없어. 팬들과 달린 101일 신곡 최초 공개. 100하루 동안의 여정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혼자 달린 게 아니라 팬들과 함께 달린 거라는 거. 임영웅 씨가 이 여정이 가능했던 이유가 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은 제목에서 꼽아봤고요. 다음 싱글리스트. 임영웅이 임영웅했다. 임영웅 101 6%대 시청률 기록. 자, 임영웅이 임영웅했다. 이 표현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그런 얘기 해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경기에 나와서 막 엄청나게 골을 넣고 잘했어요. 그러면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월드 클래스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뜻인데 임영웅은 이름 석자로 그의 위상이 어떤지, 어떠한 실력을 갖췄는지, 어떤 무대를 꾸밀지 이미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영웅이 임영웅했다. 정말 임영웅다웠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다음 스타뉴스. 임영웅 101 시청률 1위. 101일간 함께한 영웅시대 하트. 영웅시대 하트. 전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했어요. 영웅시대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담은 컨텐츠라고 이 컨텐츠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나 고생 많았지. 자화자찬. 나 좀 칭찬해줘. 칭찬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으로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라는 컨텐츠였고 이걸 영웅시대 하트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다음 스포츠조선. I'm 히어로 임영웅 101. 화제성 이어 시청률까지 잡아. 특별할 건 없지만 이번 콘텐츠의 성과를 한 줄에 보여준 제목이어서 제가 꼽아봤습니다. 화제성.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11월 11일 방송이 되기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방송한다고 발표한 순간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고요. 그리고 방송 당일까지 끊임없이 기사가 쏟아졌고요. 그리고 그 결과 시청률 1위라는 충분한 결과물을 냈고 그 후에 후속 기사가 또 쏟아지고 있죠. 그런 가장 기본에 충실한 제목이어서 이 제목을 꼽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님이 속한 문화일보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쓴 제목은 이겁니다. 101일간 증명된 임영웅 시대, 그 곁을 지킨 영웅 시대. 이게 왜 라임이라고 그러죠? 앞과 뒤를 맞췄어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요즘 임영웅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게 왜 가능했는지 101일간의 여정을 통해 보여줬고 그게 가능했던 건 결국 영웅 시대가 임영웅 곁에 있어서 가능했다. 뭐 그런 의미를 담은 제목이었습니다. 그 임영웅 101의 여운을 즐기기도 전에 11월 11일 오전 임영웅 씨 측이 또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오는 15일에 공개되는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 트랙에 한 곡이 아니라 두 곡이 수록된다는 거였어요. 일단 폴라로이드는 이번 임영웅 101을 통해 공개가 됐죠. 그런데 나머지 또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런던보이. 이 런던보이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첫 자작곡이자 오직 팬들을 위한 선물과도 같은 노래. 첫 정규 앨범 I'm Hero의 수록곡 사랑의 진짜를 작사 작곡한 지수파 그리고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김홍갑이 힘을 보탰다고 전했습니다. 자작곡, 저희 올드스타가 수차례 얘기를 했죠. 과연 임영웅 첫 정규 앨범엔 자작곡이 담길까? 자작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임영웅 씨 조바심을 내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정규 앨범엔 굳이 욕심을 내지 않았고 앨범 자체의 완성도만 신경을 썼고
그리고 긴 준비 끝에 드디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왜 제목이 런던보이일까요? 뭐 아직까지는 공개된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감히 함부로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혹시 이러지 않을까 하나 생각을 말씀드리면 런던, 영국이죠. 어떤 연관이 있죠? 임영웅 씨가 첫 정규M을 준비하면서 외국도 많이 다녔잖아요. 아마 그런 곳에서 느꼈던 그 과정에 느꼈던 본인의 얘기, 자작곡이잖아요. 임영웅 씨 얘기가 담겼을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런던이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지 이거는 노래가 발표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올드스타의 다음 컨텐츠는 결정됐습니다. 11월 15일 임영웅 씨의 신곡 두 곡이 공개되면은 이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작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이 곡이었는지 이 컨텐츠를 다음에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